안녕하십니까. 까고 또 까고 TV입니다. 지금 뭐 부정선거 의혹이 있어가지고 저도 뭐 지금 선관위 앞에 가가지고 시위에 동참도 했었고, 그다음에 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검은 우산을 이제 저희 표지 한번 올려봤습니다. 저도 뭐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유튜버 분들이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데, 계속 그분들께서 이제 방송을 하고 또 취재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하시면 하실수록 뭐 계속 하여간에 무슨 우리나라가 21세기 대한민국이 맞는지 아프리카 국가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하여간에 의혹만 계속 쌓일 뿐이니까 뭐 선관이라든지 각 정당에서는 뭐 좀 나서가지고 좀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빨리 그 의혹들이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오늘 이재용 회장님이라고 제가 이제 그냥 존칭을 붙였는데 실질적으로는 삼성전자 부회장님이시죠. 그분께서 이제 오늘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셨어요. 대국민 사과를 하셨는데, 일단 헤드라인은 자녀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것이다. 이 외에 노조 문제라든지 기타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제가 짚고 싶은 문제는 이제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이제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일단 이재용 그 부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삼성은 한국을 떠나겠다, 또는 삼성은 매각을 할 것이다 라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게 뉴스 지금 발췌한 건데, 자, 중견, 중소기업, 뭐 삼성은 대기업이죠. 자, 중견, 중소기업마저도 상속세 공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속 그 세율이 50%긴 한데, 이게 이제 뭐 가중치가 할증 평가 규정이 있어가지고 최고로 65%의 세금 폭탄을 맞게 돼버려요. 100억이라고 그러면은 거의 뭐 60억 이상의 돈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회사는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데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상속액의 60%가 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 그러면 그 기업을 유지를 할 수가 없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제가 피자 가게를 하나 하고 있는데 상속을 받았어요. 부모님으로부터. 근데 피자 가게에 이제 상속을 받은 총 금액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 그러면, 그럼 또 뭐 분할 납부가 있긴 합니다만은 뭐 거의 뭐 바로 내야 되죠. 그럼 그 피자 가게를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게. 근데 우리나라 법이 이래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뭐 삼성에서도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도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게 가업 승계를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오늘 뭐 대국민 사과까지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뭐가 선우가 지금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제 기업을 상속을 받으려면 이제 뭐 60% 이상의 세금이 있다는 거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기여를 하며, 뭐 그거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삼성이 또 뭐 이제 상속할 때 상속세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 이제 법인세를 이제 부과를 받는데,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이제 예를 들었는데, 지금 삼성이 법인세 유효세율이 28.6%예요. 근데 뭐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애플 15.1%,
그다음에 반도체, 인텔 12.5%. 또 뭐 이제 같은 IT,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11.1%. 지금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친기업적인 정책을 많이 내세워가지고 세율이 굉장히 낮아졌죠. 세율이 굉장히 낮아졌는데 이 대한민국은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계속 상실하고 싶은지 계속 지금 뭐 세금을 올려요. 세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경쟁업체인 인텔보다 2.4배 높은 이런 상황입니다. 뭐 어이가 없죠. 뭐 이제 법인세 덜 내면 그만큼 뭐 그거를 갖다 R&D에 뭐 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직원들에게 더 많은 보너스를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할 텐데 일단 뭐 국가로 다 돌아가요. 이제 국가에 이제 세금을 내는데 뭐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뭐 지금 뭐 문재인 정권에서 세금을 물 쓰듯이 쓰고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으로 뭐 보면 그냥 뭐 헛돈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차라리 삼성이 그냥 가지고 썼으면 훨씬 더 결과는 좋았을 텐데 뭐 삼성뿐만 아닙니다. 뭐 기아 자동차 있죠? 기아 자동차도 법인세 유효 세율이 27.7%예요. 그 미국 GM 제네럴 모터스의 경우에는 12%인데 거의 뭐 두 배가 넘는 유효세율을 지금 뭐 부과를 받고 있죠. 자,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이 우리나라 조세 법인세 수입의 총 4분의 1, 25%를 부담을 하고 계십니다. 뭐 계십니다 그러니까 좀 말이 웃긴데 그러니까 지금 뭐 상황이 이래요. 자,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이제 집권을 하면서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이제 25%로 올려버렸죠. 뭐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뭐 27.5%인데 뭐 취지는 그랬어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복지 재원을 쓰겠다. 복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반대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투자와 고용을 늘리려면 세율을 낮춰야 한다면서 최고 세율을 낮춰버렸죠. 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뭐 투자와 고용을 늘린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마인드가 다른 거죠, 서로. 어,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미국은 호황이었죠. 우리나라는 뭐 지금 계속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고. 자, 미국뿐만 아닙니다. 뭐 선진국들 심지어 중국까지도 계속 이제 감세를 하면서 이제 기업 경쟁력을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 투자와 고용도 있긴 하지만 그 자국 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고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많이 이제 해외 진출해 있죠. 물론 이제 뭐 세금뿐만이 아니라 뭐 인건비라든지 다른 문제, 뭐 이제 관세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세금부터 줄여가지고 자국민의 뭐 고용을 늘리겠다 이런 취지가 강한 거죠. 뭐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가 동경에 맞지 않는 그 북유럽 그 선진국들마저 법인세를 계속 인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자, 우리나라는 법인세도 소득세처럼 소득세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돈 잘 버는 극소수가 거의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아까는 그 10대 기업만 말씀을 드렸는데 자, 30대 기업으로 넘어가면 전체 법인세의 34.7%를 냅니다. 그 중에서 탑 10은 22.8%예요. 그러니까 뭐 열 손가락 안에 들어있는 뭐 기업들이 지금 뭐 엄청나게 세금을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돈 많이 번다고 세금을 더 많이 내라.
뭐 이런 거죠. 이 도표에서 보시면은 뭐 한국만 지금 뭐 세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2010년 대비해 가지고 24.2%였는데 2019년에 27.5%까지 올라갔는데 뭐 다른 나라는 다 떨어졌잖아요. 심지어 OECD 평균보다도 높습니다. 뭐 모르겠어요. 뭐 이제 뭐 징벌적 저는 조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누진세라는 거가 있어요. 뭐 돈을 많이 벌면 세율이 계속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은 그냥 이제 단일 세율로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누진제를 적용을 해가지고 기업들의 이익을 세금으로 많이 걷어들이고 있죠. 하여간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되면 모르겠어요. 이제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은 거의 뭐 벌을 받는 그런 구조가 돼버려가지고 뭐 한국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이유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참 뭐 그렇습니다. 하여간에 뭐 기업들이 지금 엄청난 세금을 부담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런 쓰이는 세금의 부담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속세율도 또 엄청나죠. 이재용 회장이 오늘 사과를 하게끔 한 그 근본적인 원인. 상속세가 50%예요, 50%. 실질적으로는 뭐 더 높죠. 실질 부담률은. 근데 이제 다른 선진국들은 기업 승계를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과 일자리 유지 창출로 보고 있는데 뭐 대한민국은 뭐 언제부터 이렇게 인식을 또 뭐 돈 많은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부의 대물림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자, 근로자의 40%는 세금을 내질 않아요. 심지어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하는데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지 않죠. 물론 이제 그분들이 국민연금이라든지 4대 보험, 다 뭐 공과금에 대해서는 뭐 세금을 내고 계시는 입장입니다만 일단 뭐 소득세에 관해서는 10명 중에 4명이 세금을 내질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 모르셨던 분들도 꽤 있었을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거는 한국의 소득 상위 1%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 소득세의 41.8%, 이게 2017년 기준이거든요. 지금 뭐 더 늘어났을 것 같은데 하여간에 뭐 엄청나게 거의 절반에 못 미치는 금액을 갖다가 부담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나라가 부자한테 소득세를 많이 걷어가지고 이제 저소득이나 빈곤층에 혜택을 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거의 뭐 균형을 잃은, 그러니까 뭐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돈 많이 벌면 그냥 벌 받는 거예요. 그만큼 세금이라는 걸로 벌을 계속 받는 겁니다. 이건 뭐 이제 면세자 비율 같은 경우에는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38.9%, 1858만 명 중에 722만 명이 근로소득세를 아예 한 푼도 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무임승차 하는 거죠. 무임승차. 자, 상위 10%로 넘어가면 아까 상위 1%였죠. 상위 10%로 넘어가게 되면 소득세의 79%를 부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셨죠? 이런 거를. 참, 뭐 저도 이거 지금 이재용 회장이 지금 뭐 사과하는 것 때문에 이것저것 자료 찾다 보니까 뭐 이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거의 80% 가까이를 갖다가 상위 10%가 지금 세금을 부담을 하고 있다는 어처구니가 없는 지금 상황이죠. 자, 그런데 뭐 상위 1%까지 갈 것도 없고 상위 10%만 해도 뭐 굉장히 자기들이 노력을 하고 뭐 운도 따랐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노력을 한 사람들이에요. 노력을 해가지고 뭐 고액의 수입을 버는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고맙다고 느끼는 그런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자, 그분들이 세금의 80%를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 지금 뭐 인식이 부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감만 있을 뿐이지 고맙다는 생각을 안 해요. 자, 그렇다 한들 이분들이 세금을 낸 만큼 혜택을 보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물론 대한민국에서 이제 사업을 하든지 뭐 월급을 받든지 어쨌거나 이 대한민국이라는 환경 안에서 이분들이 이제 돈을 벌어들이는 건 맞긴 합니다만은, 노력에 의한 것도 있고 이분들이 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뭐 돈이 뚝뚝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이분들이 세금 혜택을 더 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심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고맙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뭐 없어요. 뭐 교육이 잘못된 거죠. 교육이 잘못된 겁니다. 심지어 건강보험료도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25배를 더 내고 있어요. 의료보험비를 더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뭐 부자들이 25배가 더 아픕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자에 대한 적개심이 계속되고, 뭐 이거는 뭐 심지어 방송 드라마뿐만 아니라 뭐 교육에서도 뭐 정교조가 많아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뭐 하여간에 아니 희한한 나라예요. 자, 삼성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첫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엄청난 세금을 내고 뭐 실질적으로는 뭐 대한민국 국민들을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먹여 살리는데 굉장한 일조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뭐 삼성뿐만 아니라 뭐 다른 기업을 유지하시고 계신 분들, 또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지금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이렇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하면서 자녀들한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 이거 기뻐할 일이 아니고 이제 삼성은 한국을 버리겠다고 선언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뭐 이재용 회장을 걱정해 줄 만큼 부자도 아니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기업을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재용 회장이라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내 자식한테 내 기업, 내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면 50%가 넘는 세금을 내야 되고, 또 기업 같은 경우에는 50% 세금 내면 기업 유지가 안 되죠. 기업의 경영권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면 뭐 100%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 대부분의 그 기업들이 뭐 한 50%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51% 경영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 25%를 세금을 내야 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경영권을 갖다가 자기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구조상으로는 뭐 가업계승이나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한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삼성에서는 여러 가지 편법이란 편법이고 법에서 이제 허락하는 그런 안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던 것 뿐인데, 뭐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사과를 또 하고 뭐 그렇게 된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자, 대한민국의 부자들은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에 집중을 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존경심은 둘째치고 그들을 미워할 이유는 없어요. 기업뿐만이 아니라 개인들도. 그분들은 노력을 해서, 아버지가 이건희 회장이라고 능력도 없는데 삼성이라는 큰 회사의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저 같은 범인들은 본인이 다 노력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거죠. 이 자리까지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삼성이 뭐 퇴보하는 회사도 아니고 계속 발전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대기업들 미워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경제를 이루는 근간입니다. 그리고 부자들을 미워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많은 세금을 부담하면서. 어쨌거나 국가는 이런 문제를 좀 해결을 하도록 뭐 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제도를 좀 손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이 뭐 한국을 떠난다. 물론 삼성이 10년, 20년 후에도 계속 기업으로 남아 있을 거라고 장담은 못 합니다. 그만큼 이제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까. 하지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삼성이 지금 대한민국 1위 기업이잖아요. 그 1위 기업이 한국을 떠나지 않도록 계속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한국의 대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섞어서 하다 보니까 약간 횡설수설했는데 하여간에 삼성 파이팅입니다. 삼성 미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